당시 계엄 선포에 앞서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피고인이 출석을 소집을 요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소집 요구했으나 도착하기 전이었는데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계엄 선포를 한 것이 당시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예, 이런 취지의 공소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당시 국무회의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토의를 했던 국무위원들은 내란 계엄 선포에 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그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이 충분한 토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 범행의 고의 인식 등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심의에 출석했던 국무위원들과의 사이에서는 뭐 쌍방의 어떠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의견의 대립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으신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 그 실질이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까 변호인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서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좀 무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긴급 재정경제명령 관련된 그 국무회의, 그리고 이 사건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그 4일 새벽에 있었던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를 언급하시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국무회의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도 어떤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 그리고 이 사건 그 계엄 해제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그 어떤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들에 대한 임의적인 선별 내지는 임의적인 지정이라는 것이 없었던 정상적인 소집 통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그 평상시에 국무회의 소집 통보 절차에 그 간이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어떤 국무위원들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그 단체 그 대화방 등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소집 통보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무위원이 참석할 권리를 제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사안이 아니고요. 그 실제로 그 각 국무위원들의 사정에 따라서 참석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고요. 그 점 미리 바로 잡아드리고요. 나머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그 직권남용의 고의 관련해서는 이 증거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입증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의견서 제출 그리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